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한국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성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며 절대 자기 생각을 접을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독일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헬레나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K-팝 때문이었습니다. BTS로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도 봤는데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 한국 여자들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때까지 시간이 생겨서 오빠와 저는 같이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동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저의 오빠 요하네스도 비슷해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국가로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을 생각했는데 제가 여행을 가려던 당시만 해도 일본행 비행기표가 너무 비쌌어요. 아르바이트에서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가기에는 너무 비싸서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알아봤는데 그때는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행 비행기표가 비교적 쌌어요. 지금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한국행 비행기표가 많이 비싸졌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참 그리운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한국이라고 하면 독일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하자 아빠가 반대가 심했습니다. 북한도 위험하고 전쟁도 아직 안 끝난 나라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오빠 3명과 언니 2명이 있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엄청나게 예뻐하는 막내딸이다 보니 더욱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한국에 가고 싶어서 몰래 한국행 비행기 표를 사고 나서 아빠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남매에게 아빠는 화를 내셨지만 여행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여행이 끝나면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다가 한국에 가서 영어가 안 통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프랑스어와 영어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한글을 공부를 했는데 한글이 배우기가 쉬워서 20분 동안 공부했을 뿐인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니 이러면 그냥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매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하고 한국의 인천공항이라는 곳에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 크고 좋은 공항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깔끔해서 우리가 출발한 독일의 공항이랑 비교가 됐습니다. 크고 깔끔한 모습이 독일의 공항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져서 놀랐습니다. 공항에는 상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활기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음식점도 무척 많았는데 한국의 전통 한옥의 모습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공항 안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공연하고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적인 볼거리에 저는 신이 났고 요하네스 오빠도 놀란 눈으로 공연을 보았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한국의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지만 소리가 아름다워서 빠져들어서 공연을 봤어요. 공연에 빠져 있다가 우리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멋진 공항에도 놀랐는데 지하철은 더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고선 지하철로 내려갔어요.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인천공항만큼이나 멋졌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하철역에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어서 한국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이 인상 깊었고
스크린도어와 지하철의 깨끗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지하철을 타고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니 한국의 추위가 드디어 느껴졌어요. 하지만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한국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놀랍게도 바닥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바닥에 앉았는데 그 따뜻함에 독일에도 이런 난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빠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숙소에서 나와서 역으로 갔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독일도 겨울은 무척 추웠는데 한국의 추위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지만 딱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방이 되어서 따뜻해졌습니다. 숙소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은 추운 만큼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지하철도 너무 따뜻해서 추운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랑 여러 곳에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홍대가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대학교 주변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멋진 곳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음식점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자니 각양각색의 가게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홍대에 굉장히 유명한 삼겹살 전문점으로 갔어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와서 놀랐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된장찌개도 함께 주어서 한국은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주다니 정말 멋졌습니다.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는데 우리는 밥을 시켜서 고기와 밥 그리고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불이 타오르는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는데 저는 호기심에 차서 불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기를 집어들고 입에 넣었는데 고기의 부드러움과 함께 풍부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워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맛은 독일에서는 맛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입 더 먹었는데 삼겹살의 맛과 향에 감탄하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대 고깃집의 점원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설명도 잘해주시고 굉장히 친절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대로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안에 넣었는데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을 텐데 채소가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오빠도 상추와 함께 삼겹살을 먹어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는 처음이라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도 먹어봤는데 아삭 소리가 나는 김치는 조금 매웠지만 고기와 먹었더니 그 맛이 더 좋아졌어요. 김치와 함께 버섯도 구워줬는데 구워 먹는 버섯의 맛도 일품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는데 삼겹살은 멈출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는 마법 같은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이 너무 좋아졌고 입맛에 잘 맞았어요.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다양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선 홍대의 여러 곳을 구경했어요. 옷가게도 들어가 보고 액세서리와 장난감 가게 등 활기찬 분위기와 멋진 상점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대학교 앞에 이런 곳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홍대에서 본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미남과 미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옷도 얼마나 잘 입고 꾸미기도 너무 잘 꾸민 모습에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한참 돌아다니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실내 장식도 너무 예뻐서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카페 안에 많은 사람이 손에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를 들고 빨대로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추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마시는 건가 싶었는데 오빠도 그 모습에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추위에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신기해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시켜서 마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경복궁에 가게 되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 아름다운 궁전을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고는 했거든요. 경복궁에 오기 전에 조사에 따르면 경복궁은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복 대여점으로 가서 예쁜 한복을 골랐어요. 한껏 관광객의 기분을 내면서 한복을 갈아입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이었어요.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말해주었어요. 경복궁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문인 광화문은 웅장하고 힘이 느껴졌고 그곳을 지나 근정전을 바라보는데 뒤에 바위산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유럽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살던 궁이라서 궁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렇게나 찍어도 전부 작품같이 아름답고 우아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장과 기와 창살에서 지붕의 곡선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궁 안의 정원과 호수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라서 얼음이 얼어있는 곳도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멋졌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에 반해서 정신없이 걸어 다녔어요. 오빠와 저는 한복이 경복궁과 너무 잘 어울려서 서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국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진을 잘 찍어줬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사진을 찍어줘서 한국 사람들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2주 정도의 여행 기간에 인상 깊었던 여행 장소 중 한 곳은 바로 북한산입니다. 요하네스 오빠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국에는 도심에 등산이 가능한 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였어요. 유럽에서 산을 가려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등산 관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등산 관광 안내와 등산 물품 무료 대여와 샤워실과 탈의실도 이용할 수 있었고 짐 보관도 해주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주는 곳은 처음이라서 감탄하였습니다. 우리는 등산 관광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대여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었고 모자와 지팡이까지 제대로 들고 배낭 속에는 물과 간식과 김밥도 넣어서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겨울이라서 나무들이 나뭇가지만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산은 유럽과는 다른 신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열심히 오르던 우리는 가파른 경사에 무척 놀랐어요. 저도 오빠를 따라서 여러 곳을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파른 산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랑 같이 올라가던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가파른 산을 오르는 모습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젊은 우리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주었는데 힘이 들었는데도 그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넘어온 힘을 다해 마침내 북한산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서 본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북한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너무나 완벽하였고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게 도심에 있는 산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라니 오빠와 저는 한참을 앉아서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그리고 정상에서 맛보는 김밥이라는 음식은 믿을 수 없게 맛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음식들을 주었어요. 구운 달걀이라는 것도 주고 과자도 많이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중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아주머니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서 주셨는데 색이 조금 연한 제가 아는 커피의 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모금 마셨는데 따뜻하고 너무 맛있는 맛에 놀라서 이게 무슨 커피냐고 잘 못하는 한국어로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커피 믹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비닐팩을 하나 주셨는데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그런데 이런 맛은 처음이라서 저는 나중에 독일에 돌아갈 때 이 커피 믹스라는 걸 사갔어요. 독일에 돌아가서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커피 믹스를 선물했는데 다들 이 맛있는 커피는 뭐냐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잘 사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 서울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에 한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한국어도 좋고 한국에 어떻게 하면 다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학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한국학과라는 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꽤 많은 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었어요. 한국학은 한국과 한민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어국문학과 국사학, 한문학, 동양학 등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 학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가 있다는 걸 안 후에 꼭 한국에 가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라고는 북한에 대해서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역시 반대를 하셨어요. 언니와 오빠들은 대부분 의사이거나 수의사 등 의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인 저에게까지 의대를 강요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를 못하시고 저에게 잘 화를 내시지 않던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한국학을 전공해서 무슨 직업을 얻을 거냐며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말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모두 제 책임이고 그건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도 제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걸 아셨고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점수와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의 대학이 아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들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공항에 와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독일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힘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잘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는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확실히 독일과는 참 다른 나라였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엄청 긍정적이라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같이 놀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중에 정말 신기했던 건 PC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음식도 주문할 수 있고 제 자리로 음식도 가져다 줬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곳이 없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택배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생필품이 필요해서 어디 가야 싸냐고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인터넷 쇼핑이 가장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문하게 됐는데 배달하고 다음 날 바로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에 놀라긴 했는데 왜 택배 박스를 집 앞에 놔두고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이 집 앞에 박스를 놔두고 가버린다고 누가 훔쳐갈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했더니 그거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점점 익숙해지자 그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이었으면 누가 훔쳐갈까 걱정했을 텐데 한국은 이런 거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택배나 배달이나 한국의 시스템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한국 음식이 너무 입맛에 잘 맞아서 외국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해산물과 산낙지까지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끔 요하네스 오빠가 여행을 오기도 했는데 한국에 너무 잘 적응한 저보고 정말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눈치였지만 비자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여행으로 달래느라 자주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처음 한국 여행 때 너무 좋았던 북한산을 또 올라갔어요. 정말 북한산 정상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과 함께 보온병에 커피 믹스도 잊지 않고 타왔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헬레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에 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왔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일을 하러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 살수록 자신의 나라에서 느낄 수 없던 편리함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헬레나 씨도 한국 여행 후에 한국을 더 알고 싶어서 유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헬레나 씨의 앞길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